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이번 주 토크토랑의 주제는 나를 충전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집 얘기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요. 그만큼 저희들이 집에 진심인 집순이들이어서 집에 있는 걸로 충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집 말고도 이렇게 험난한 사회에서 내가 나처럼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말해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긴 시간 집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집이 충전소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또 계속해서 주제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충전을 이야기해보는 오늘 에피타이저는 뭔가요? 오늘의 메뉴는 흰 쌀밥이 있는 엄마의 집밥과 모스카토 다스티입니다. 집밥. 특히 흰쌀밥과 모스카토 다스티. 얼핏 생각해보면 좀 낯선 조합인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도 너무 궁금한데요. 음. 오늘의 주제가 충전해 주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제 특히 예를 들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을 때 가족을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이런 사람을 찾게 되어서 가족을 찾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독립해서 가구 이렇게 별도의 가구를 꾸리고 있지만 집하고 본가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거든요. 그래서 밥 먹으러 자주 가요. 근데 저는 제가 집에서 밥을 하면 저희 집에는 흰쌀이 없어가지고 현미로 밥을 하는데 엄마들은 밥에 잡곡 넣어도 무조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게 흰쌀을 무조건 넣으시잖아요. 음. 그래서 엄마 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갓 지은 쌀밥, 압력 밥솥으로 지은 갓 지은 쌀밥 너무 맛있어요. 음. 밥만 먹어도 맛있어요. 제가 그래서 살이 맞아요. 찌나 봐요. 엄마의 그 쌀밥 사랑이 어느 정도냐면 저희 집은 이제 기념일 같은 때에 스테이크 같은 걸 집에서 잘 해먹거든요. 음. 근데 스테이크 해먹으면 실은 스테이크만 먹고 대부분 끝나잖아요. 아니면 뭐 파스타를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스테이크를 먹고 난 후에 후식은 항상 쌀밥과 김치입니다. 어. 그 한국 사람은 뭘 먹더라도 쌀이 조금 들어가야 된다, 쌀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스테이크 후식으로 쌀밥을 주세요. 반찬도 김치랑 막 이렇게 주시거든요. 숟가락이 또 커,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엄마 집밥 하면 무조건 쌀밥부터 생각나요. 맞아요. 너무 공감되는 게 음, 부모님들은 그 식사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특히 그 밥, 쌀이 들어간 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소리를 도대체 몇 번 듣는지 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흰 쌀밥이 있는 엄마의 집밥이 생각이 났고 술로는 모스카토 다스티가 생각이 났어요. 모스카토 다스티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어, 단맛이 많이 나는 화이트 스파클링 화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화이트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엄마가 술을 잘 못 드세요. 근데 저희 엄마가 거의 유일하게 좋아하시는 술입니다. 달고요. 그냥 정말 맛있어요. 음료수 같거든요. 도수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저도 단술을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집에 술을 즐기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래서 뭐 술을 곁들인다 하면 대부분 모스카토 다스티를 먹어요. 네. 어떤 메뉴에도 모스카토 다스티를 먹습니다. 뭐 예를 들어 스테이크 같은 거는 물론이고요. 삼겹살에도 네, 그것도 먹고요. 뭐 케이크도 너무 당연하고요. 뭐 닭볶음탕, 뭐 김치찌개 이런 거랑도 모스카토 다스티를 먹습니다.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음료수 마시는 느낌으로 그냥 콜라 사이다 이런 음료수 마시는 느낌으로 의외로 먹을 만합니다. 음. 음.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고 시간을 보내면서 충전을 하면 또 험난한 세상에 잘 디딜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서 오늘의 메뉴로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맛있는 술과 음식을 같이 즐긴다. 요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충전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맞아요. 저는 달달한 술을 즐기는 편은 아닌데, 저도 저희 가족들은 다른 술을 잘 안 좋아하고 거의 안 드시는데, 모스카토 품종의 와인은 좋아하세요. 또는 뭐 아이스 와인처럼 달달한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맞아요. 다음에 가족들과 식사할 때를 위해서 또 저의 충전을 위해서 한 병 준비해 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술이 좀 달면 다른 사람, 이렇게 술을 잘 못 마시는 음. 사람들도 금방 먹을 수 있는 술이어서 다 같이 즐기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메인으로 넘어가서 나를 충전하게 해주는 것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형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에너지가 떨어진 충전해야 되는 상황을 제가 우리가 몇 개를 제시를 하고, 이럴 땐 이렇게 충전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쌤님? 어우, 좋습니다. 뭐, 들어주시는 분들께서도 나는 저런 때에 어떤 걸 하는데, 그리고 뭐,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선택하는 방법, 나의 충전 방법이 어떻게 각고 다른지 비교해 보시면서 듣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몇 가지 상황을 저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석적인 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에너지 없음의 정석적인 상황이죠.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한 주를 보냈어요. 너무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고 드디어 다가온 주말. 쌤님은 무엇을 하면서 충전하실 건가요? 아,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이번 주에 저에게 잘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음, 마침 저는 이번 주가 되게 오랜만에 정말 정신없는 한 주였거든요. 오늘 무슨 요일이지? 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가다 보니까, 내일 금요일이라고? 이런 식으로 한 주가 지나갔어요. 네, 뭐, 이전에 지난화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집에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하고, 또 되게 계획적으로 미리 세운 계획을 하나씩 해치워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런 정신없이 바쁜 주에는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주말이 오기 전에 내가 주말만 오면 이거 할 한다라는 거야, 목록을 이렇게. 이렇게 종이에 가득 작성을 해줍니다. 근데 음, 그 목록들은 보통 막 해야만 되는 일, 막 빨래 돌리기, 뭐 설거지하기 이런 것들은 아니고 제가 여유 시간이 있을 때 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 있는 리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쁜 중간중간에도 빈 노트를 꼭 옆에 책상에 두고 있기 때문에 딱 떠오를 때마다 한두 개씩 쓰면서 이제 추가를 하고 그걸 만들어 두고 이제 금요일을 마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렇게 해서 주말이 딱 되면 저는 일단 반나절 정도는 쉬는 것 같아요. 되게 뿔뿔거리면서 돌아다니는 편이라고 지난 화에 말하기 했지만, 저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번 주에도 한 토요일 점심 정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거의 뭐 책이나 보고 침대 위에서 모든 것들을 오전까지 계속 했었던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리스트를 처리하는 작업에 나섭니다. 음, 집 청소 같은 거 말고, 뭐 예를 들면, 나 책장 수납을 이번 주에 바꿔야겠다라는 리스트도 있고,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 식료품을 정리해 놓는 그 저장 공간들을 다 수납을 바꾸는 것들을 해보기도 했었고, 뭐, 오늘도 그랬지만, 제가 텃밭이 작게 있다 보니까, 뭐, 모종을 심는다든지, 뭐, 분갈이를 한다든지, 이런 좀 하고 났을 때 뿌듯함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매일같이 사실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새로운 것들, 바쁘다고 미뤄뒀던 것들을 하고 나면 좀 주말이 지났을 때 사실 몸은 굉장히 또 뻐근해지지만 충전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어떤 모종을 심으셨나요, 이번 주에는? 굉장히 많이 심었어요. 제가 다 심고 나서 남은 모종 껍데기를 보니까 한 40종을 심었더라고요.
뭐 아, 상추도 요즘 상추 종류가 또 워낙 많아서 그렇구나.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쌈 상추들 그리고 뭐 보통 저희가 먹는 상추들 외에도 이런저런 허브나 여러 가지를 고루고루 뭐 심어봤습니다. 아, 알찬 주말을 보내셨네요. 저는 이렇게 바쁘고 힘들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한 주를 보내고 난 후에는 주말에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전 음. 널브러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인가 봐요. 음.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충전이 되는 타입인가 봐요. 정말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침대에서 일어나서 뭐 일어나긴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뭐 누워서 핸드폰 하다가 다시 잔다든지 책을 음. 읽다가 다시 잔다든지 유튜브를 보다가 다시 잔다든지 밥을 먹고 졸리네 하고 소파에 누워 있다가 다시 잔다든지 뭐 이런 일을 좀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집순이에도 타입 있다고 했잖아요. 집에서 끊임없이 뭔가 하는 타입,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 타입. 저는 무조건 후자입니다. 음. 그래서 저 애플워치 사용하는데 주말에는 정말 30보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어. 하루 종일 움직인 게 30보. 화장실 갔다 오고 밥 먹으러 왔다 갔다 하고 끝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 어. 와 저는 오늘 이제 텃밭이랑 저런 것들을 하느라고 좀 많이 움직였더니 음. 3,700보가 나왔더라고요. 주말인데 집에서 네. 집에만 있어요. 제가 집 밖에는 안 나갔거든요. 텃밭을 그러니까요. 제외하고. 어,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다른 타입의 집순이들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네 그렇게 하루 정도 주말 이틀 중에 하루 정도는 그렇게 쉬고 나면 이제 일요일에는 조금 이제 다른 게 좀 눈에 들어오죠. 뭐 집안일도 좀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냉장고 정리도 좀 해야 되고 뭐 음. 이런 일을 주말 일요일에 많이 마치는 것 같아요. 근데 샘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해야 할 일을 주로 일요일 날 하는 것 같아요. 샘님은 해야 할 일 이외에 나머지 것들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주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도 저는 벅찬 것 같아요. 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해야 할 일도 사실 너무 많죠. 저도 오늘 빨래도 하고 집안 대청소도 하고 막 다 하긴 그러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제가 구분하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의 차이는 해야 할 일을 끝냈을 때 '내가 진짜 막 에너지 충전되는 느낌이 드나?'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뭐 예를 들면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사실 이번 주 안에도 전혀 티가 나지 않을 그렇죠. 일이지만 제가 하고 싶었는데 계속 시간 없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걸 했을 때는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새로 정리된 저의 식료품 저장 공간을 보면 그쵸, 그쵸. 되게 '이번 주에 나 진짜 바쁜 한 주였는데 그래도 주말에 이것도 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저 청소 진짜 오랜 시간 힘들게 했는데 청소는 전혀 뿌듯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저는 청소만으로도 뿌듯합니다. 주말에 내가 청소라도 했다. 빨래라도 맞아요. 했다. 다음 주에 입을 옷이 있어. 이런 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네. 요새는 저희 토크토랑 구성 이런 것도 주말에 대부분 하니까 맞아요. 이것도 주말에 일과 중 하나가 되었는데 이거는 정말 조금이라도 제가 생산적인 걸 하고 있어서 네, 너무 다행이고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는 두 번째 상황을 좀 가볼게요. 두 번째의 힘든 상황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되게 의기소침한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볼까 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무식한 것 같고 제일 능력 없는 것 같고 막 뭐 하나도 제대로 못 해내는 나에게 너무 화가 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셋 이런 경험 있나요? 이 질문 너무 하고 싶었어요. 셋 이런 경험 있나요? 왠지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저도 있죠. 그렇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나요?
음, 하나님도 질문하신 것처럼 사실 제가 막 뭔가 의기소침하는 모습이 약간 상상이 안 가고 제가 그런 모습을 가장 마지막에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저와 같이 일하면서 그 모습을 본 동료가 너무 햇님 같지 않다. 음. 되게 지금 뭔가 달라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었어요. 저 제가 많이 경험하는 상황은 아니긴 한데, 뭐 당연히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불과 몇 년 전에도 있었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게 되거나 막 의기소침해졌을 때는 제가 이걸 마인드 컨트롤하고 다시 나를 충전하기 위한 방법은 자신감을 이제 풀로 주유하듯이 자신감을 풀로 채워보자라는 방법을 저는 늘 선택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자신 있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하거나 아니면 그때 내가 잘 해냈던 경험들을 돌아보는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과거를 다시 리마인드하는 느낌인데 뭐 제가 도전했던 것들이나 제가 해왔던 업무 같은 것들 그런 성과나 산출물들에서 나온 좋은 결과를 다시 보기도 하고 뭐 그때 추억들 만약에 뭐 큰 상을 받은 게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보면서 그래 나 이런 사람이잖아 뭐 이렇게 잘하는 거 많은 사람이잖아 이런 식으로 좀 자신감을 채워주는 것들이 저한테는 좀 유효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의기소침했었을 때. 음. 근데 지금은 앞서서 하나님도 질문하셨을 때 그랬듯이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이런 의기소침해지는 상황이 사실 거의 없기는 했었어요. 그냥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이때 어떤 식으로 나를 다시 충전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 그쵸. 처음부터 차단하는 방법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사실 있기는 했었습니다. 네. 어떤 계기죠? 제가 이런저런 막 업무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상담사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저의 스트레스 요소들을 들으시면서 그런 것들이 다 방금 질문이랑 비슷했어요. 내가 이만큼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을 다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근데 더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뭘 더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이야, 이거 무슨 질문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잘해야 되고, 그러게. 사람들도 당연히 저는 이걸 잘 해낼 거라고 기대하니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다음으로 다시, 근데 그걸 뭐, 샌님이 잘 해내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는 약간 변명하듯이 뭔가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집에 가는 길에 그 질문들이 계속 막 떠올랐어요. 제가 너무 나한테 높은 기대치를 걸고 사실 내가 이걸 못하더라도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쵸, 막 그쵸. 나만 지구를 구할 수 있는데 내가 지구를 못 구해서 우리 모두가 막 사라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너무 나를 스스로 괴롭히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 중에도 나왔던 질문이나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그 정도로 높은 기대를 하시냐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만큼 못했을 때 그럼 그 사람에게 실망해서 뭐 어떤 행동을 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저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까지 막 높은 기대를 걸지도 않았던 것 같아서 뭔가 내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반성해야겠지만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거나 그냥 그렇게 됐을 때는 왜 그랬는지 정도를 확인하는 선에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걸 그냥 학습하고 나면 끝날 일인데 막 나 같은 놈이 이걸 해가지고 이게 잘 일어나지 않았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 에너지를 깎지는 말자라고 오히려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생각 때문에 사전 예방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음. 듭니다. 너무 건강한 해결법인 것 같아요. 음, 어 이렇게 상담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는구나. 네. 맞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그때가 거의가 아니죠. 거의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이었는데 되게 나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적절한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그러네. 나 이거 왜 고민했지?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이제 답을 찾게 정말 잘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되게 멋있는 답변이었습니다. 음. 이런 노력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의기소침해지는 상황. 하나님은 요럴 때 어떤 방식으로 충전을 다시 하시나요? 저는 그럴 때는 책을 사는 책을 어. 사는 걸로 네. 책을 살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수업을 너무 못했다. 막 수업 준비도 제대로 못해 가고 정리도 하나도 안 되고 막 이래 가지고 애들한테 막 너무 눈치 보이고 미안하고 막 쌍욕하고 들어가고 싶고 막 이런 날이 음. 있었다. 그러면은 뭐 수업을 잘하는 법, 뭐 음. 말을 잘하는 법, 이래서 자신감을 높이는 법, 이런 관련된 책을 막 사요. 제가 뭐 음. '내가 이거를 다 독파해서 수업의 장인이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책을 사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읽다 보면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뭐 나랑 똑같은 고민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나 많구나.' 혹은 뭐 '이런 음. 방법으로 다들 이런 걸 헤쳐나가 왔구나.' 뭐 이런 거를 알게 돼서 풀릴 때도 있고 실용적으로 스킬업을 할 때도 있고 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산다고 처음에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책을 보는 거 아니고 그냥 책을 사는 것만으로도 그냥 시간이 흘러서 네네 해결이 되는 때도 있어서 책을 음. 저는 그럴 때 주로 사는 걸로 충전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음. 쌤님하고 비슷하게 막 이렇게 내가 한 실패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거기에 매몰되지는 않으려고 하는 타입이어서 음. 이런 식으로 뭔가 책을 사는 행위 딱 하고 나면 '그래 여기서 뭔가 배우고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예전에 어떤 책인지 강연인지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되게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되게 긍정하면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머릿속에 생각의 방을 잔뜩 갖고 문을 닫는 거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맞아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되게 다운되는 순간이 사람인데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분명히 기대에 맞아요. 못 미치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그걸 막 다음날 그다음 주까지 끌고 가지 않고 그냥 책을 사든 뭐 내가 누군가로부터 좋은 피드백을 받아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다짐을 하든 아니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잊어버리든 그래서 딱 그날 안에 문을 닫아 버리는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다 싶네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이런 다양한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에게 충전하는 방법 또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세 번째로 또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바쁘다 보니까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데 사실 되게 모든 상황들에서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경쟁에서 지쳤을 때 혹시 좀 남다른 그 치유, 회복, 충전의 방법들이 있다면 궁금해요. 음. 저는 이렇게 막 경쟁에 너무 시달려서 지친다 이럴 때는 자연을 보러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좀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이거 나이가 드는 건가?' 이럴 때도 있어요. 자연을 보러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집순이긴 하지만 햇빛 받고 바람 맞고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환기 같은 것도 잘하고 네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 작년부터 그래서 캠핑에 꽂혀 있습니다. 이제 예약하기가 어려워서 많이 가 보진 못했지만 날씨가 좋으면 '와 야외 나가서 캠핑 가서 자연을 느껴보고 싶다.' 이런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사람한테 시달리고 나면 경쟁에서 이렇게 막 경쟁에 시달리고 나면 자연을 찾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어디선가 봤어요. 경쟁에 시달렸을 때는 자연을 보러 가는 게 좋대요. 이제 자연은 경쟁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잖아요. 비 음. 오면 비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자연을 바라보는 게 그 경쟁에 지친 마음을 좀 치유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경쟁에 지쳤을 때 자연을 보고 싶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캠핑 가거나 혹은 그냥 캠핑이 예약이 안 되면
그냥 정말 자연에 있는 인적이 드문 뭐 아무데나 가서 의자 펴놓고 앉아서 어 노래도 실은 노래도 사람 소리잖아요. 그래서 음, 노래도 안 듣고 그냥 이렇게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멍을 때린다든지 좀 괜찮아진다 그러면은 뭐 책이라도 좀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세상하고 사회하고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좀 기운 좀 차려지고 다시 좀 경쟁하면서 복작복작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 자연이 되게 좋죠. 저는 지난 화에 이제 물을 되게 좋아한다, 바다를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연을 이제 그런 충전이 필요할 때 찾는 이유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늘 거기에 있고. 오늘 모종을 심어보고 또 작은 텃밭을 일구는 사람으로 드는 생각은 멀리서 본 자연은 참 경쟁하지 않는 것 같은데 가까이에서 보면 엄청난 경쟁. 아, 맞네. 그쵸. 걔네들 참 경쟁하죠. 네, 막 적정 거리 막 반드시 유지해줘야 되고 아, 그치. 맞아, 맞아. 잡초가 정말 경쟁력이 센 친구들이고 어, 막, 자칫 잘못하면 경쟁력이 더 센 동물한테 뽑혀먹고 먹히고. 아, 맞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자연도 무한 경쟁의 사회였죠, 참. 진짜 나이 정말 이런 게 나이가 드는 건가요? 근데 저도 진짜 자연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뭐 매일은 아니지만 간혹 이제 좀 답답하다 싶은 창문을 열어놔도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 때는 이제 옥상에 가서 아예 뻥 뚫려 있는 곳에서 좀 바람을 쐴 때가 있어요. 좀 맞아요. 해질 때쯤이나 그런 때에 나가서 그냥 멍하니 하늘을 보든 뭐 뒤에 있는 작은 뒷산을 보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새소리도 맞아. 듣고. 음. 나이 드는 건가, 진짜?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자연으로 치유하려고 하는 타입입니다. 샌님은요, 경쟁에서 지쳤을 때? 음, 저는 제가 질문을 하긴 했지만 사실 경쟁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조금 즐기는 편에 더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너무 대단해요. 정말 너무 대단해요. 근데 물론 저도 지는 건 싫어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경쟁이 훨씬 더 재미있기는 하지만 뭔가 경쟁에서 뒤처졌다. 그래서 뭔가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 순간이 있으면 전 좀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 같아요. 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수다 떨고 위로받는 것도 좋은데 정말 그냥 지쳤다, 지친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 노래의 사람 소리도 되게 맞아요. 커질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가장 편하게, 가족보다도 훨씬 더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건 사실 혼자 있을 때인 것 같아서, 혼자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뭐 그게 여의치 않다면 그냥 집에서 저 혼자 그냥 충전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음식과 술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거고요. 네, 오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술. 바로 덧붙이려고 했어요. 너무 찔려. 맞아요. 그 경쟁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게 우선 가장 첫 번째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이기는 경쟁이든 지는 경쟁이든 경쟁이 많아지면 좀 지치거든요. 음, 그래서 경쟁을 즐긴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음번에 한번 임해볼까라는 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님 이렇게 혼자 있는 걸로 충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해외여행도 좀 비슷한 느낌으로 해방감 같은 걸, 그런 혼자의 해방감을 느끼러 가는 것 같아요. 음, 음, 새로운 문물을 접하는 것도 물론 좋고, 뭐, 도쿄 같은 데는 자주 가니까 좋아하는 곳을 방문하는 그런 느낌도 물론 당연히 있는데, 해외여행의 가장 큰 묘미는 완벽한 타지여서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완벽한 익명으로 묻힐 수 있다. 라는 그런 해방감도 해외여행의 큰 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쟁 같은 거에 지쳤을 때 해외여행 가서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 그런 해방감을 만끽하다 오면 좀 충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사람과 그 정말 나를 모르는 곳에서 나 혼자만의 여행을 쭉 즐기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조금 한동안은 그 얼마나 길게 가느냐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동안은 경쟁에서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쌓여서 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상사가 부당한 일로 화를 낸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뭐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은 아닌 것 같고, 또는 뭐, 아니, 사실 저렇게 길길이 날뛰지만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상사이기 때문에 뭔가 막 대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냥 넘어가자니 내가 왜 이런 걸로 혼나야 되는지 좀 억울하다 싶은 이런 좀 부당함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어떻게 보면 충전인 동시에 약간 좀 차분하게 나를 진정시키는 것도 같이 필요한 그렇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음.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충전을 하고 이 분노를 잠재우시는지. 이거는 저는 너무 명확합니다. 친구들한테 말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같이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 정말 샌님 같은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같이 분노도 좀 하고 상사 음, 욕도 좀 하고 하면서 풀면 좀 충전이 되는 것 음, 같습니다. 저는 이게 명확한 사례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몇 년 전인데 그 해 가장 인상 깊은 문장으로 꼭 뽑았던 샌님이 해 줬던 말이 있는데요. 그것도 저 역시 부당한 일로 상사에게 혼났을 때 저희끼리 그거에 대해서 막 같이 분노하다가 나왔던 말이었어요. 제가 뭔가 뭐 열심히 해 보겠다고 쪼끔 실수를 했어요. 제가 실수한 건 맞아요. 음, 근데 그 실수한 것에 비해서 엄청 혼났어요. 그 결과가 엄청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럴 수 있었던 일이었고 특히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너무 그렇게 많이 해 왔던 일인데 저만 되게 그날 엄청 혼난 거예요. 근데 내가 음, 잘못한 게 없진 않지만 너무 억울했어요 그때. 뭐 음. 그리고 혼내는 것도 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잘 지적할 맞아요. 수 있잖아요. 근데 예쁘게. 예쁘게 말할 수 있잖아. "이런 게 잘못돼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음, 있잖아요. 근데 그때 혼나는 게 그게 혼난다거나 뭐 잘못을 지적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화풀이하고 있구나.' 이런 아, 느낌이었어요. 음, 그래서 막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샌님을 포함한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제가 풀릴 때까지 같이 막 화내 줘 가지고 네 너무 고마웠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샌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어른이 되지 말자." 딱 그 말을 음, 듣는데 아직도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에 너무 힘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막 진짜 처음에 그렇게 혼났을 때는 뭐 '회사고 뭐고 다 때려 쳐 버려야지.' 막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는데 딱 그 말을 들으니까 '아 그래.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나는 다른 후배들한테 좋은 선배가 될 수 있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힘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새삼스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그런 친구들이 너무 소중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음. 제가 한 말이라고 했는데 명확하게 상황은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뭐 음. 이제 이런 화나는 일을 겪으면 서로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맞아요.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저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음. 과거의 저에게 잘했다고 해 주고 싶은 말이긴 한데. 맞아요. 네. 제가 네. 그 이후로 항상 마음에 지니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음. 상사나 선배들을 보면 '나는 저런 어른이 되지 말아야지.' 아. 라면서 마음을 다잡고 살고 있습니다. 막 그즈음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막 어 "같은 경험을 한다고 같은 음.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음. 경험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음.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음. 제가 사회초년생부터 한 중반기까지 되게 많은 불합리한 상사 막 음. 이런 정말 이해 '저런 식으로는 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음. 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 다양한 인간 군상을 만나는데 그 음. 과거에는 정말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부정적인 요소였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진짜 여기는 음. 막 저런 이상한 사람도 많고.' 막 이런 음.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음. 그냥 어느 순간에 생각을 바꾸니까 음.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모델들을 알게 되는 음. 경험하면서 그래서 음. 제가 안 할 수 있는 도움을 음. 주는 어떤 면에서는 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 가지고 아마 저런 음. 이야기를 하지 음. 않았을까 싶긴 하네. 음. 그게 그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다 같이 화내주고 끝나면 물론 힘도 나긴 하지만 '아 여기는 미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음. 저렇게 얘기해 줘서 '아 그래 맞아.' 하고 이렇게 쪼끔 더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볼 수 음. 있게 되고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도 희망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음. 좋습니다. 네. 저도 네. 다시 한번 새겨 봐야겠어요. 네. 샌님은 상사가 부당한 일로 화냈을 때 어떻게 충전하는 타입이신가요? 음.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을 하면 사실 저는 예전에는 못했지만 머리가 좀 사회생활에서 '머리가 좀 컸다.'라고 생각하는 시기 이후에는 좀 대들기도 사실 많이 대들었던 것 같아요. 막 싸우기도 했었고 저희 팀장이랑 "진짜 이거 아니다. 이거는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 나는 이러면 못하겠다 이건. 다른 사람 시켜라." 막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제가 감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왔을 때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저도 하나님이랑 비슷하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좀 회복하고 충전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런 스트레스는 결국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그 부당한 일로 아니면 그냥 정말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 나를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있는 건데 좀 맞아요. 신기하게 그 사람이 준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들로 해소한다라는 느낌으로 충전도 사람을 통해서 했었던 음.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저도 하나님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맞아요. 또 제일 좋은 게 이제 사실 이런 아까 하나님도 예시에서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던 것처럼 가족이 나오지 않아요. 가족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맞아요. 저희가 업무적으로 겪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이 늘 내 편이긴 하겠지만 이 모든 상황과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아 아니야. 됐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게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 아니면 그 상황을 좀 정말 곁에서 봐서 너무 잘 공감해 줄 수 있는 직장 동료들이 맞아요. 있으면 같이 많이 이야기하고 뭐 소위 뒷담화 같은 걸 하기도 그쵸. 하고 아니면 진짜 명확하게 또 약간 먼저 반성부터 하면 또 오늘 저녁에 그냥 한잔 할래? 야 오늘 저녁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제 긴 대화를 열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이 "오늘 저녁에 한 잔 할까?" 요거 너무 마법의 문장인 것 같아요. 예. 음. 누군가가 이렇게 지쳐 있을 때 특히 음. 누군가한테 혼나서 이렇게 화나 있을 때 음. "저녁에 한 잔 하러 가자." 이렇게 무조건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좋은 게 그 스트레스 상황을 겪은 당사자 말고 옆에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왜 이 얘기를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한테 얘기하지 않는지 잘 알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내 편이시긴 한데 혼나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솔루션을 제시하시죠, 어. 자꾸. 네가 좀 잘하지 그랬어. 이렇게 혼나요. 맞아요. 이게 다 나를 위해 사는 말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짜증나는 건 짜증나는 거니까 맞아요. 웬만하면 맞아요. 이런 얘기는 부모님한테는 특히 부모님한테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렇네. 이렇게 이렇게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위로받는다. 사람들한테 위로받는다. 뭐 이런 거에 연장선상에서 저는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노래를 좀 즐겨 듣는 걸로 네, 충전하기도 합니다. 네, 커밍아웃 합니다, 여러분. 저는 캐럿입니다. 캐럿, 캐럿? 네네. 캐럿은 세븐틴의 팬덤 네임이에요. 뭐 제가 뭐 이런 거 장황하게 설명하진 않을 건데 음, 세븐틴 노래 중에 같이 가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가사가 제가 세븐틴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가사인데 세상이 반대로 돌아가더라도 우린 절대 길을 잃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거예요. 같이 가요. 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가 세븐틴의 정체성을 좀 잘 나타내주는 가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닌 노래들도 많이 있고 세븐틴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도 이런 것뿐만은 당연히 아니지만 다른 이유도 더 많이 있지만 이런 메시지의 노래들을 많이 내주어서 이렇게 부당한 일로 혼나서 지쳐있을 때 들으면 그래 세상이 좀 반대로 돌아도 세븐틴이 같이 가준다는데 다시 가보지 뭐 이런 힘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오, 저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 한번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음, 노래 좋습니다. 음, 저는 가치라는 단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그 위즈 할 때 그 가치이지만 실제로 그 발음이 저희 밸류를 의미하는 가치와 같다는 점도 좀 신기하고 사실 그걸 겨냥해서 나온 광고 카피도 있었잖아요. 그쵸. 가치의 가치 음, 이런 느낌으로. 음, 네, 뭐 내가 덕질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동기부여, 뭐 다시 충전을 해도 좋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공감해주는 진짜 찐 공감을 해줄 친구들도 좋고, 가족보다 훨씬 사실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긴 직장 동료들도 좋고, 그냥 제가 좋아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이런 부당한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받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사람한테 좀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이제 상사가 아니라 그냥 사람한테 상처받았을 때, 예를 들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다든지, 무심코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던졌는데 거기에 상처 입는다든지, 왠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든지,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충전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음, 저는 방금 전 질문에서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음, 상처를 치유해줄 사람, 다른 사람을 찾는 음, 것 같은데, 음, 만화가 보니까 약간 아웃사이더의 그 웹토리인가요? 랩 소설이 갑자기 음, 생각나긴 하는데, 응, 사실 큰 상처가 아니면 이제는 좀 그냥 훌훌 스스로 털어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약간 음, 어떻게 보면 그냥 저의 치유법은 그런 건데 엄청 코끝과 어깨를 높이는 거예요. 음, 내가 허락하지 않을 거야. 네가 음, 나에게 상처를 주게 나는 너를 허락하지 않을 거야라는 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음, 그런 류의 책도 되게 많았잖아요, 한동안. 그쵸. 근데 막 저는 이제 막 그렇다고 완전 마이웨이 남에게 완전 귀를 닫고 살 수는 당연히 음, 없겠지만 음, 그게 정말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음, 가족들이 우리에게 하는 조언처럼 음, 뭔가 조언이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 하는 메시지와 그렇지 않고 정말 상처를 내기 위한 메시지는 이제 저희가 살다 보면 들어보면 알게 되는 것 맞아요. 같고 그런 상처 주는 메시지에는 아 그래 오케이 너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어, 생각하고 그냥 그래, 나는 그래. 근데 이런 사람이야 어떡해 미안 안녕 이런 느낌으로 좀 어, 건방지게 어떻게 보면 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내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냥 스치는 조연 일 이런 엑스트라일 수 있는데 막 상처를 받을 필요 없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지나가면서 뭐 제가 외모가 뭔가 부족해 또는 뭐 오늘 저의 패션이 되게 이상하거나 해서 야, 저 사람 막 이러면서 이렇게 험담하는 걸 제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엑스트라의 말에 왜 내가 굳이 시간을 써서 그걸 고민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그냥 뭐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네 이러고 지나가는 것 같고 어, 근데 좀 상처가 깊다. 특히 뭐 이제 배신처럼 맞아요. 내가 되게 믿었거나 되게 나의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뭔가 상처를 받게 된다면 이런 생각으로 좀 쉽게 털어버리긴 당연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저의 가족이나 친구 같은 진짜 내 편의 사람들로부터 진짜 충전 아닌 치료를 받는 것 같은 어, 느낌이 있습니다. 네네. 그땐 진짜 충전이 아니라 치료인 것 같아요. 치료라는 단어 너무 좋네요. 너무 음, 딱 맞는 단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충전과 치료가 또 비슷할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뭐 하나님이나 음, 저나 게임을 즐기는 편은 아니지만 음, 그 게임 하다 보면 뭐 힐러 같은 캐릭터, 그 HP를 올려주는 음, 캐릭터가 있잖아요. 에너지를 채워주는. 뭐 음. 이런 느낌으로 뭐 치유의 약물 같은 아이템들을 되게 게임마다 많이 건데 그런 약물이나 아니면 그런 음, 힐러를 만나서 뭐 음, 둘 다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좀 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어,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 물론 제가 이야기한 치유의 약물은 술이 맞습니다. 네, 어디서든 빠지지 않습니다, 술. 하나님은 어떠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 저도 사람한테 상처받았을 때는 네, 사람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음. 맹목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음. 가족, 친구, 뭐 연인 이런 음. 맹목적으로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저도 비슷해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저도 머리로는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얘기해 봤자 나를 상처 줄 수 없어."라고 저도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상처를 받는 것 같긴 해요. 음. 아마도. 그래서 그럴 때 뭔가 아까 얘기한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HP가 쪼끔씩 이렇게 줄어들면 그냥 뭐 특히 뭐 예를 들어 부모님 집에 가서 그냥 아까 얘기했던 흰 쌀밥에 모스카토 음. 다스티를 먹는다든지 그냥 집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서 그냥 가족들 생활하는 소리 듣고 있는다든지 뭐 이런 걸로도 '그래 나한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좀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맞아요.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런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사실 주위에 많은 거. 그러니까 주위에 그냥 사람이 많은 게 좋다기보다는 이런 내가 충전받을 수 있는 정말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삶이 늘 이제 이 안정적으로 이 에너지 레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맞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 또는 에너지가 깎일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충전하는 방법들 이야기를 해왔는데 저는 이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음. 뭐 많은 전자기기를 충전을 하면서 살지만 저는 요즘 사실 급속 충전 없으면 너무 삶이 힘들거든요. 되게 정말 부지런해 보이지만 그 충전하는 게 정말 부지런하지 않은 스타일이라서 저는 음. 빠르게 확 충전을 해줄 수 있는 급속 충전기가 필수인데 아. 저희 에너지도 음.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빠르게 급속 충전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솔루션 같은 게 있는지 좀 음.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았고 듣고 음. 계시는 분들도 나는 이런 비법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같이 이야기해 봐도 재밌을 것 같아서 음.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황은 당장 에너지가 엄청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음. 당장 충전이 필요해요. 막 길게 막 주말에 집에서 뒹굴거린다, 뭐 여행을 간다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어떤 음. 방법들은 좀 쓰기 어려운 음. 정말 짧은 순간 지금 당장 충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급속 음. 충전 아이템 음. 혹시 하나님은 뭘 꼽고 싶으신가요? 이거는
정답이 너무 명확한 것 같아요. 믹스 커피입니다. 아, 어, 그 한국인 직장인의 소울푸드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고 싶은데, 그 믹스 커피 너무, 어, 카페인과 당이 적절하게 들어있어서, 음, 순식간에 빵! 하고 기운을 차리게 해주는, 걸로는 믹스 커피만한 게 없어요. 예를 들어 저는 수업이 막 연달아 있어가지고, 막 수업을 연달아 몇 시간 해가지고, 너무 힘든데 10분만 쉬고 또 다른 수업에 들어가야 돼. 막 아, 이럴 때 잠깐만 나 지금 뭐라도 하지 않으면 당장 다음 수업 못 들어갈 것 같아. 이럴 때 믹스 커피를 급하게 한 잔 타 마시고 음, 들어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믹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당 실은 믹스 커피는 카페인의 효과라기보다는 당의 효과인 것 같아서, 네네. 당이 급속 충전돼서 어떻게 다음 시간도 좀 이렇게 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믹스 커피 너무 공감되는 게 음, 저는 사실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있기도 해서 이제 믹스 음, 커피가 집에 없기도 하니까 먹을 일이 없고 예전에도 뭐 찾아서 먹지는 않았었는데 음, 와 진짜 힘들다 지친다 싶은 음, 순간에 꼭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무실 근무 경험으로 음, 에너지 그 DNA에 새겨진 것처럼 맞아요. 이럴 때는 필요하다 약간 이런 음, 음, 느낌. 음, 예전에는 되게 하기 싫은 업무를 할 때 제가 믹스 커피도 먹었지만 간혹 이제 음, 조금 그래도 여유 텀이 있다면 아니면 음, 출근하자마자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음, 출근길에 빨리 에너지 충전을 해야겠다 싶을 때는 음, 예전 사무실 근처에 이제 별다방에 그 음, 별다방이 있어서 거기에 그 메뉴판에 없는데 다 많이 알고 계시는 음, 엄청 사이즈 작은 더블샷 메뉴 음. 를 시키면 그게 이제 약간 고급 믹스 커피 맞아요. 느낌이잖아요. 달달하고 이제 음, 크림이 들어가서 달고 이제 음, 샷은 또 두 개나 있어서 음, 예, 카페인은 또 엄청 충전되고 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음. 먹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역시. 맞아요. 오랜만이다, 더블샷. 음, 음, 언제 한번 별다방에 갈 일이 있으면 이 그러게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음. 쌤님은요? 급속 충전할 때 뭐 하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낮 시간대에는 보통 믹스커피 진짜 공감되는 것 같고요. 음, 믹스커피 아니면 제가 평소에 달달한 과자류나 이런 걸 잘 안 먹는데 단 음, 걸 먹긴 하는 것 같아요. 믹스커피랑 음, 비슷한 느낌으로 음, 믹스커피가 없으니까 음, 그런 것들을 먹거나 아니면 이제 재택근무로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밤에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많아서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야근을 해서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편인데 그럴 음, 때 저의 아이템은 음, 어, 또 술인데 이제 저녁을 먹고 다시 올라와서 야근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음, 가볍게 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정도의 음, 제가 좋아하는 맥주 한 잔을 저녁 먹을 때 같이 기울이거나 음, 아니면 뭐 하이볼을 한 잔 만들어서 같이 음, 홀짝홀짝 도수가 높지 않게 음, 마시면서 업무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래도 그 떨어진 에너지를 어쨌든 제가 해야 되는 일도 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곁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좀 충전한 상태로 음, 빠르게 에너지를 올려서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 그렇게 약간 소량의 알코올이 들어가면 텐션도 기분 좋게 좋아지고 이러면 맞아요. 업무 효율도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또 이제 실수가 엄청 중요한 일이라기보다는 되게 집중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업무의 종류가 많을 때는 정말 음, 많은 도움을 받는 저의 음. 치유의 포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술이요. 네. 믹스커피 얘기 나와서요. 저 요새 빠진 믹스커피 있는데 하나 추천해도 되나요? 좋아요. 혹시 우리 믹스커피 하면 대부분 다들 영혼의 믹스커피는 노란색 이나영 커피잖아요. 네. 근데 어 요새 박서준이 광고하는 주황색
커버에 슈프림 라떼가 약간 음. 고급지고 진한 믹스커피 아, 맛이에요. 그래서 오. 저는 요새 믹스커피는 무조건 그걸로 마셔가지고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 너무 궁금하네요. 사무실에 출근을 해도 믹스 커피가 없어서 아쉽네요. 그렇구나. 그거 참 아쉽네요. 그 믹스커피는 또 하나씩은 안 팔잖아요. 그쵸? 맞아요. 음, 그거 소용량을 파는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집에도 상피해뒀거든요. 오, 제가 그럼 한번 응. 가겠습니다. 저희 집에 놀러 오시면 제가 한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나를 충전하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나를 충전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나를 충전하게 해주는 것은 통틀어서 사랑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음. 저 MBTI 인프피인데요. INFP인데요. 굉장히 인프피스러운 답변이죠. 음, 나의 에너지가 닳아서 없어졌을 때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렇게 사랑을 다시 채우는 걸로 충전하면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사랑. 사랑 너무 좋네요. 저는 그러면 짝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음,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사랑 말고 사람으로 해볼게요. 어, 이 사람에는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었던 저를 아끼고 제가 아끼는 사람들 외에도 저 자신을 포함합니다. 음, 가족이나 친구들처럼 저를 충전해 줄 수 있는 언제든 함께 충전해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또 나 스스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의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잘 지키거나 나 스스로 에너지를 또 발전할 수 있으려면 자기 자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 역시 좀 그렇게 충전하는 편이기 때문에 음, 사람으로 저의 충전기를 한번 정의해 음.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나누면서 원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굉장히 샌님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유독. 이렇게 나 스스로도 충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가 다 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시대에 자가 발전은 필수니까요. 저희 너무 뺏기지 좋아요. 말고 잘 채워가 보시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를 충전해 주는 것이라는 주제의 디저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는 이번 주에 제가 중요한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이왕 한 거 영업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세븐틴을 좋아하는데요. 세븐틴이 재밌는 콘텐츠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음. 유튜브에서 자체 콘텐츠 고잉 세븐틴이라는 자체 콘텐츠도 있는데 그것도 너무 재밌고 특히 마피아 세븐틴 플러스 마피아는 진짜 정말 꿀조합이거든요. 그것도 너무 재밌고 히트곡 모음을 보려고 하면 유튜브 딩고 채널의 킬링 보이스도 네, 굉장히 좋아요. 조회수도 높고 좋은데 제가 오늘 디저트로 추천하고 싶은 건 오늘 주제와 맞는 노래가 많이 들어있는 7번째 미니 앨범 행가래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앞서 말씀드렸던 노래 중에 같이 가요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에 바로 앞에 붙는 가사가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루하루가 안개처럼 흐릿하지만 수많은 길이 내 앞에 있어. 내 뜻대로 안 되는 하루하루가 안개처럼 흐릿하지만 수많은 길이 내 앞에 있어. 세상이 반대로 돌아가더라도 우린 절대 길을 잃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거예요. 같이 가요. 이런 가사거든요. 음. 너무 메시지가 마음에 드는 노래고 마이마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내 삶은 여행이 주제예요. 이 노래에. 그래서 음. 그런 여행하는 것처럼 즐겁게 삶을 살자. 뭐 이런 메시지의 노래도 있고 나름 유명했던
Left and Right 이런 노래도 있고 이런 청춘 같은 노래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해맑고 건강한 청춘 같은 그런 세븐틴의 매력이 제일 잘 드러난 앨범이라서 한 주 동안 지친 마음을 충전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행가래라고 하는 앨범을 추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화, 저희의 첫 영업일에 음, 저희의 옛 오빠들이었던 잭스키스의 노래를 추천했었는데, 맞아요. 다시 돌아온 노래 콘텐츠, 어, 디저트의 어, 또 현재 하나님의 덕질 음. 대상인 세븐틴의 노래를 만나보게 됐네요. 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참 좋네요, 메시지가. 그쵸, 맞아요. 이런 메시지를 내는 노래들을 많이 줘서 너무 마음에 들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오빠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건 이제 내려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했던 나를 충전하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 번씩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런 걸로 충전해요.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도 있고요. 저는 이번 주 내용 준비하면서 새삼스레 내가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들이 많구나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지만은 않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나를 충전하게 해주는 것을 쭉 생각해 보다 보면 다가올 한 주가 별로 두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시 충전하면 되니까요. 맞아요. 오늘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